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저희가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분양가는 그렇게 아직 높지 않고 그 사이에 경계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입지가 좋은 데들은 많이 개발이 됐고 이제 네. 골목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부룡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상가 투자의 전문가이자 또 경매 또한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던, 그리고 상가 투자 비밀 노트 저자 우리 홍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 소장입니다. 그 상가투자 비밀 노트라는 최고의 홍보를 하자면 최고의 책을 썼고 네. 현장과 상권을 중시하는 또 경매를 한 17년 가까이 네. 했던 상가 쪽에서 그냥 밥 벌어먹고 사는 홍 소장입니다. 우리 홍 소장님하고 지금 뵌지 꽤 오랜만에 뵙죠. 네, 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늘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저랑 이런 예, 얘기 저런 얘기 이제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옛날 얘기하면서 좀 재밌게. 네, 아주 예.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영상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에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상가 투자 비밀 노트의 저자라고도 말씀드렸고 상가 전문가이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홍 소장님을 모시기 전에 유튜브를 조금 열어서 몇 개를 봤어요. 예. 봤더니 지금이야말로 상가 투자의 적기다. 네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상가 투자의 적기라고 생각하시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금리의 인상, 어떤 분들은 좀 급작스럽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시던데 금리의 인상으로 전반적인 부동산 투자의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고 네. 거기에 이제 더 붙여서 주거의 규제가 워낙 2중, 3중으로 물론 뭐 규제 완화책이 발표되긴 하지만 금리와 대출 규제는 치명적인 시장의 악화나 분위기의 전반적인 하락을 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그렇죠. 부분에 있어서 상가는 좀 더 자유로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대출에 있어서 일반 주거에 비해서는 크게 어려움 없이 자기의 신용에 따라서 60에서 80%까지 어느 정도 대출이 자유로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투자하는데 투자 자금에 그 다음에 투자의 다양성에 이런 것들의 어려움이 좀 덜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부분은 이제 규제가 좀 덜하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규제가 2중, 3중으로 있는 것들은 상가 쪽은 제한적이거나 일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규제의 어떤 피난구, 대피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 또 무엇보다도 세금적인 측면에 있어서 종부세를 비롯한 2중, 3중의 세금 체계가 일반 주거형 부동산에 있어서는 압박 때문에 앞으로 남고 뒤로 까진다. 뭐 요즘은 정말 적자이다. 이런 투자까지도 얘기 나오는데 상가 쪽은 뭐 종부세가 80억 기본 라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원래 세금이 4.6%였기 때문에 네. 거기서 플러스 알파의 추가적인 세금적인 압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런 대중적이고 일방적으로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시장에서 2중, 3중의 규제나 어떤 금융적 압박에서 좀 자유롭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의 돌파구, 그 다음에 수익형 물건으로서 고정적인 것들의 수익이 들어온다는 것의 장점 때문에 요즘이 아무래도 좀 그 어느 해, 제가 오랜 시간 해왔지만 그 어느 해보다 작년 올해가 정말 최고의 절정기이고 최고의 그 거래나 매매를 좀 구사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잠깐 언급도 해주셨지만 다른 분들의 또 얘기를 듣다 보면 금리 인상, 특히 금리 인상 얘기하면서 원래 수익형 물건들은 금리 인상되면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네, 얘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그래서 상가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네, 있는데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그 반론을 펼칠 수 있을까요? 그분들의 그 이야기나 주장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왜? 네. 레버리지를 극대화해서 80% 이상의 대출을 받은 분들이 나오는 월세에 비해서 들어가는 이자가 더 많기 때문에 적자인 구조는 저는 부정할 수 없다고 보는데, 다른 측면으로 보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경매를 많이 하는데 보통 받을 때 가격들이 감정가 대비 60, 70% 정도에 받거든요. 실제 가격 대비 60, 70%다. 60, 70%에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출을 80% 받는다 그래도 나오는 월세와 내는 이자에서 이것이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은 거의 적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대출을 조금 더 순환만 조절해서 잘만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내는 것들의 수익형 물건이기 때문에 고정적인 월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나가는 이자에 비해서는 부담은 확실히 덜합니다. 주거형들은 이제 들어오는 것들의 폭이 낮거나
게 되는데 네. 이 상가는 수익형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금융적 수입이 많게 되고 그러니까 임대 수익을 얘기하죠. 그다음에 경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좀 더 낮게 받으면 물론 여기에는 반론을 하실 분들이 요즘 높게 낙찰되던데 무슨 소리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구력이 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물건들을 감정가에서 최소 70% 선을 어느 정도 고수하면서 물건을 접근하는 편이고 네. 제가 만약에 높게 받는다 그러면 앞으로 가치 상승으로 시세가 많이 뛸 지역이기 때문에 그건 내는 이자는 뭐 충분히 나중에 뽑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미리 조금 묻어두는 미리 여러 가지 비용을 지불한다고 지금 100만 원을 내면 나중에 몇 천만 원이 돼서 돌아오면 뭐 그 정도는 제가 감수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좋은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씀하시는 일반적인 금리 인상의 이자 부담에서는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되면은 수익률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일반론이고. 그렇죠. 거기에서 오히려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만한 뭐 대표적인 예로 경매를 얘기하셨지만 네. 그런 것들을 찾을 능력을 본인이 키우면 되지 않느냐.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표현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서 금매, 상가의 금매들은 또 있게 마련입니다. 그 네. 지역에 가보시면 물건들이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금매를 잘 사면 일반 시세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경매의 낮은 가격과 비슷한 형태로 매매를 또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월세를 잘만 조정을 하면 부담 없이 유지 관리하는 데는 뭐 전혀. 그래서 제가 보유한 물건들이 그렇게 크게 적자나거나 그런 물건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네. 안전하고 튼튼한 물건만 고를 수 있다면 문제 안 된다. 그러니까 뭐 경매뿐만 아니라 금매도 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처음에도 대체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왜냐면 지금 시장을 보게 되면 어쨌든 제일 많이 선호하는 대상은 아파트 투자. 그렇죠. 뭐 시장이 요즘 좋지 않다 예. 하더라도 그러면은 남들은 다 아파트 투자하고 그 아파트에서도 무슨 갭 투자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계셨을 텐데 홍 소장님께서는 도대체 왜 상가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또 그 첫 투자가 뭔지 예. 또 어떤 계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는지 이런 게 제일 궁금하기도 해요. 이 투자의 스토리가 파란만장한데요. 제가 주식으로 IMF 때 3천을 말아먹고 그때 이제 엔젤 투자, 벤처 투자 많이 해서 벤처만 붙어도 대박이 나던 때 제가 네. 3천을 날렸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든 그 적자를 좀 많이 하려고 2001년에 분양권 투자를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동아건설 부도가 나서 네. 면목동에 늘 푸는 동안 분양권이 싸게 나왔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스타트를 시작하고 도정법이 생기고 민사집행법이 생기면서 이제 그 공부와 그 투자를 병행이 시작하면서 경매는 제가 2004년도에 이제 시작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2004년도에. 예. 그러면서 2005년, 6년 무렵에 이제 오피스텔을 처음 받았었어요. 당시에 이제 11명의 이제 경쟁률을 뚫고 그 이전에 지분 투자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투를 하긴 했는데 네. 단독은 오피스텔로 처음 받으면서 이제 상가 쪽의 것은 그때부터 시작이었고 본격적으로 제가 상가 쪽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한 거 2018년부터 전국적으로 다양한 물건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공투 이런 것들로 좀 시작을 하게 됐죠. 뭐 아무래도 좀 상가라는 분야가 낯설고 어렵고 그 당시에는 정말 여러 가지 자료나 정보가 아예 없었지 않습니까? 네네. 커뮤니티나 그렇고 그랬기 때문에 일일이 발로 찾아다니는 것, 몸으로 체득하면서 하나를 쌓아가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저는. 네. 어쨌든 제 시작은 그쯤에 오피스텔로 처음 한 게 상가형에는 어떤 스타트적인 것들을 끊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쭉 투자를 해오시면서 지금 이제 뭐 홍 소장님 하면 상가 전문가로 알려져 계시고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가 전문가이긴 하지만 악명이 높은 걸로 제가 네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임장을 네. 하는데 쉬지 않고 임장한다. 네. 그만큼 답사를 많이 다니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요즘 상가 분위기,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상가뿐만 아니라 수익형 투자 물건들이 결국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끔 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현재 그 시장의 분위기를 좀 간단히 소개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이왕이면 어느 지역이 좋다라든지 어디가 괜찮다라든지 예. 이런 것도 얘기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제가 이미지로 제가 답사하거나 제 커리큘럼의 이야기를 좀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보시는 게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쪽에서 왼쪽 사진으로가 제가 이제 종로 권역의 현장 코스가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시작해서 서촌, 청운동으로 시작해서 삼청동, 북촌, 뭐 개동마을, 경복궁
이쪽으로 해가지고 익선동부터 안국동 전체를 도는 지역이거든요. 이게 대략 20몇 킬로 되고요. 네네. 걸음수로 한 22,000 정도 하는 코스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수업의 코스예요. 아, 이게 수업이에요? 네, 이게 수업의 코스예요. 이게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끝나는 수업의 코스. 그다음에 이게 여기 또 어떻게 수업입니까? 마라톤 코스지. 이게 구릉지가 또 많이 있어서 네네. 되게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한여름에 정말 그 악명이 이런 데서 그리고 이제 저는 이걸 돌고 또 저녁에 또 추가로 도는 스타일인데 네네. 어쨌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옆에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제가 부천이네요. 예, 부천대학교 부천역 보니까. 앞에 여기 막 보이는데 여기 물건이 경매로 나왔어요. 상가 경매가 나와서 이 상가 경매 물건을 보려고 요 주변을 한 5시간 돈 코스예요. 그러니까 물건 하나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주변의 전반적인 것들의 상황들을 파악하고 분석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허투루 하지 않고 대충 하지 않는 것들 네. 하나하나 골목 하나하나의 숨결과 변화 그것이 물건지와 어떤 연관이 있고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네.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살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분석적이면서 다양한 것들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스타일입니다. 네. 이런 것들도 하나 더 드리자면 2만 걸음 이상 제가 걸은 것들 그 핸드폰에 이제 레코드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2만 걸음 이상을 캡처한 거죠. 아, 2만 걸음 이게 본인이 임장 다니셨던 걸 다 그냥 예. 캡처하신 거예요? 예. 제가 이제 핸드폰에서 2만 걸음 이상의 기록을 따로 모아서 왜? 저의 이제 어떤 시그니처와 다른 것과 차별화되는 현장을 중심으로 상권과 지역을 보고 아까 물건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여러 다양한 것들을 보듯이 네. 어떤 한 지역을 꼼꼼하게 살피고 그 상황에서 실수나 위험성을 체크하는 것들이 네. 제가 갖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글을 소개할 때 4만 걸음을 걷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네. 이제 이런 것이고요. 네. 하나 뭐 더 보여드리자면 이게 이번 주 월요일 날 대구를 제가 갔다 왔습니다. 아, 대구 갔다 오신 거예요? 네, 대구 갔다 온 레코드인데 그날 이제 난리가 났었죠. 차가 막혀가지고 네. 그 기차가 좀 사고가 있어서 대구 지역을 뭐 끝에서 끝 온 저기를 정말 구석구석 누볐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간 게 이제 12시가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대구 지역의 경매 물건과 지역 분석과 투자처를 발굴하기 위해서 갔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현장을 중심으로 상가 상권 지역을 보고 또 그것이 일반 투자 경매 네. 두 가지 측면에서 전부 다 아우르거나 리스크가 없는 투자를 하기 위한 다양한 공부와 분석을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이제 지방을 많이 다니는 전국을 누비고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지역적인 분위기가 다 다른 것들이 있고 네. 그 소위 논리적인 것들의 데이터나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와는 조금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 제가 한 예를 들자면 교동상권을 제가 이제 많이 얘기를 해요. 대구의 최고인 동성로는 조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실률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투자를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대구하면 동성로의 공실률이 많기 때문에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선입견과 일반적인 지식으로 대화들을 이어가는데 근데 그 대구 안에서도 대구 동성로 바로 길 건너편이 전자상권의 교동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는 지금 소위 익선동 같은 분위기, 성수동 같은 분위기예요. 그래서 어떤 낡고 오래된 전자상가들이 세운상가처럼 다다다닥 붙어 있는데 청계천처럼 네. 거기가 새로운 카페, 새로운 업종으로 체인지가 되면서 굉장히 멋진 맛집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골목 상권으로서 태동하고 있고 변화하고 있고 많은 것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저희가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분양가는 그렇게 아직 높지 않고 그 사이에 경계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입지가 좋은 데들은 많이 개발이 됐고 이제 네. 골목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골목 안쪽의 분위기나 일반 매매가는 아직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지방에 또 좋은 지역들 투자할 만한 지역들은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공실률을 발표하는 자료 데이터들은 큰 상가 위주의 큰 상권 위주로 자료를 취합해서 발표하기 때문에 네. 리스크가 상당한 것으로 오해를 하실 수 있지만 직접 발로 현장을 누비면 네. 뭐 부산 지역도 그렇고 대구 지역도 그렇고 공실률이 많은 지역들이 있지만 반면에 굉장히 핫하거나 뜨는 지역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역은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어느 지역을 가도 좀 있게 마련이니까 네네. 그거 관심을 갖거나 조금 다양한 것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를 좀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에는 교동,
그다음에 뭐 제가 잘 얘기 안 하는데 특히 제가 이제 부룡님 올해부터 알고 계신 부룡 TV에 나왔으니까 네. 대구에 이제 두 가지의 상권이 골목 상권으로 괜찮습니다. 교동 상권하고 삼덕초. 삼덕초. 네, 삼덕초등학교라고 네. 있거든요. 김광석 거리 위쪽에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쪽이 교동은 조금 활발한 것의 연남동 분위기라면 젊은 사람들이. 네, 젊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동성로와 도로 하나를 맞닿아 있어서 네. 그 시너지나 폭발력이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삼덕초는 좀 은은한 지역이에요. 은은하게 조금씩 변화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네. 이 두 지역들이 그나마 골목 상권으로 짜잘한 몇 지역이 더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패스하고 이 두 지역들이 골목 상권으로서 향후에 존재 가치나 외부에 조금 알려질 가능성이 있다. 네. 뭐 부산은 제가 뭐 전통적으로 아무래도 서면 상권 그 주변으로 여러 가지 점포거리 그다음에 점포거리 주변으로 이제 사이길 네. 이를 제가 강력하게 추천. 약간 구릉지로서 입지 조건은 안 좋은데 골목 상권으로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네. 거기도 이제 평당 한 3,000대가 좀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잠깐 이제 많이 얘기가 도는 게 밀락동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긴 한데 네. 그 지역도 제가 돌아보긴 했는데 소소하게 아직도 큰 것들의 군집이나 큰 변화는 없고 그 소소하게 투자하기에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현장을 돌아다녀 보면 장단점과 어떤 저는 비교를 전국으로 단위로 서울 지방 단위 비교를 하면서 여기는 투자해도 되겠다. 여기는 들어가기는 아직은 조금 리스크가 있다. 이런 것들을 판별을 하는데 제가 이제 향후에 특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지역들을 좀 더 몇몇 지역을 좀 체계적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한 거를 들어보면 네네. 전국적으로 상가 분위기가 남들이 좋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MZ 세대라고 하죠. 그렇죠. MZ 세대들이 좋아하는 곳들 약간 뭐 그분들한테 우리한테는 좀 오래된 거지만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힙한 그렇죠. 그런 곳들 위주로 조금씩 상권이 형성되고 있는 곳들을 찾아서 네네, 그런 맞습니다. 곳들에 관심을 갖는 게 훨씬 더 맞고 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본인께서 갔다 오신 곳 예. 중에서는 대구의 교동이라든지 예. 삼덕초, 예. 그다음에 서면 뒤쪽 뭐 이런 쪽이다 예,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면 우리가 그 상가, 뭐 수익형 투자 이렇게 되면은 네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파트 말고 요즘에 한때 유행했던 지산, 그다음에 그쵸. 뭐 공유 오피스, 네, 공유 오피스. 그다음에 뭐 스터디 카페 뭐 이런 것들 진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러면 여기는 별로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